안녕하세요, 차트키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대망의 소모닉 트레이딩 자료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오랜 기간의 차트 연구 결과로부터 나온 정수가 담긴 방법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소모닉 트레이딩의 어원은 제 닉네임인 소보로와 하모닉을 합친 것입니다. 또는 작은 하모닉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트레이딩 방법론에 진리의 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100% 무조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법론을 한 번이라도 접해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유튜버들과 수많은 고수들이 알려주는 방법론을 100명이 따라했을 때 100명이 전부 벌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저도 한번 그 방법론을 배워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고수를 따라해도 돈을 벌 수 없는 걸까요? 그것은 방법론에 애매모호하고 주관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수들은 느낄 수 있지만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쏙 빼놓고 방법론만 알려줘봐야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론은 다릅니다. 100명이 따라하면 100명 전부 벌 수 있습니다. 즉 주관성이 개입할 여지가 매우 적습니다. 사실 이 방법이 차트 초보자 분들에겐 조금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가 올린 글렌일리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어쨌든 이 방법이 정말 좋고 100명이 따라하면 100명 전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방법론을 공개하는 이유는 영상 막바지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우선 알고 계셔야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하모닉 패턴 지식, 그리고 피보나치 비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닐리 추세선 지식입니다. 하모닉 패턴은 구글에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구글에 검색해 보시고 피보나치 비율에 대한 지식은 제 특강을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닐리 추세선 지식은 제 닐리 강의를 보다 보면 추세선 관련된 내용이 가끔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에 대해서 약간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모닉 트레이딩과 하모닉 패턴은 엄연히 다릅니다. 하모닉 트레이딩은 하모닉 패턴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고 가격 반응을 확인한 후에 진입하는 매매 방법입니다. 그에 반해 하모닉 패턴은 그저 헤드앤숄더 패턴, 웨지 패턴과 같이 하나의 차트 구조일 뿐이죠. 소모닉 트레이딩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모닉 트레이딩에 대해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모닉 패턴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하모닉 트레이딩에는 PR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타점이 나오는 구간이죠. XA 되돌림, AB는 CD 패턴, BC 되돌림 이렇게 세 가지 비율을 겹쳐서 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타점 구간을 꼬리로 뚫고 다시 돌아올 때 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모닉 트레이딩은 구간이 아니고 완벽한 타점을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AB는 CD 패턴을 볼 때 닐리 카운팅 기반으로 비율을 재야 합니다. 그 이유는 C점이 B점과 D점 사이의 저점 고점으로 잡히면 미달 파동이 고려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BC 되돌림 대신에 AB 외부적 비율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닐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C파는 B파의 되돌림이 아닌 A파와의 내부적 외부적 관계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추가적으로 알아야 하는 하모닉 패턴이 있습니다. 707 패턴과 레오나르도 패턴입니다. 707 패턴은 제가 만든 패턴인데 B점이 707XA일 때 D점이 886XA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작성한 문서에서는 707 패턴이 나오면 D점이 1.414XA가 나올 확률이 높다고 적어놨는데 이는 하모닉 패턴의 기원과 제작 방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검증도 하지 않고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1.414XA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백테스트 할 때 전혀 한 번도 보지 못한 패턴이며 886XA가 충분한 검증이 된 신뢰도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레오나르도 패턴은 B점이 0.5XA일 때 D점이 0.786XA가 나오는 패턴입니다. 벳 패턴이 나와서 0.886XA가 나올 때도 있고 레오나르도 패턴이 나와서 0.786XA가 나올 때도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모닉 패턴은 구조가 비슷한데 타점이 다른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다음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첫 번째는 가틀리와 딥 가틀리입니다. 스캇 카니의 원서에는 AB는 CD가 0.786XA보다 더 멀리 있으면 딥 가틀리라고 했는데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잘못된 개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그재그나 플랫에서 0.618AB는 CD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단순히 1.0 AB는 CD가 멀리 있다고 해서 0.886XA가 나온다는 것은 파동의 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다만 C점이 AB를 많이 되돌리지 못할 때 딥카틀릴 확률이 높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0.618, 0.786, 1.0, 1.272, 1.382, 1.618 AB는 CD 등을 XA 되돌림 수치와 겹쳐가면서 가틀리인지 딥가틀리인지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냥 웬만하면 딥가틀리가 아닌 가틀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기존의 하모닉과 다른 점은 소모닉에서는 0.03 오차가 아닌 0.05 오차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B점의 허용 구간이 0.568XA부터 0.668XA까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 비교되는 패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벳 패턴과 레오나르도 패턴입니다. 레오나르도 패턴은 B가 0.382XA 근처일 때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0.5XA일 때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샤크와 사이퍼도 겹치는 패턴입니다. C점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사이퍼일 확률이 높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소모닉에서는 사이퍼의 C 범위를 1.13부터 1.414 외부적 비율로 허용하기 때문에 카운팅을 잘 하셔서 786인지 886인지 구분해서 타점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나오지는 않지만 1.272XA에서 멈추는 나비 패턴인지 1.414XA에서 멈추는 나비 패턴인지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B는 CD 패턴과 겹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본격적으로 소모닉 트레이딩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선 1단계는 1시간 봉에서 잘 보이는 추세선을 긋는 것입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고 싶으시다면 4시간 봉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15분 봉에서 하모닉 패턴을 그리는 것입니다. 추세선을 4시간 봉에서 그리셨다면 1시간 봉에서 하모닉 패턴을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의 빨간색 하모닉 패턴처럼 X점이 애매한 역추세 하모닉 패턴은 절대로 그려서도 안되고 진입해서도 안됩니다. 무조건 노란색 하모닉 패턴처럼 추세 방향으로 생기는 작은 하모닉 패턴만 그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런 소모닉 타점에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기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추세를 못 먹고 있다고 포모가 와도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꾹 참으시고 천천히 데드캣 바운스를 기다리면서 소모닉을 지속해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앞선 상승이나 하락 전체가 XA로 잡히는 하모닉 패턴이 나오면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큰 하모닉을 저는 스윙 모닉 혹은 중모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스윙 모닉이나 중모닉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계속 추세 방향으로 매매하시다가 이런 스윙 모닉이 나오면 스윙 포지션을 저배로 진입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전부 포모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조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D점 끝에서 D점이 다 끝나가는지 판단하기 위해 일반 다이버전스를 확인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 5단계는 추세선의 다양화입니다. 추세선은 항상 진행됨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닐리 지식을 알고 계시다면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OB 추세선, 복합으로 진행된다면 BB 추세선, 임펄스면 2사 추세선 이런 식으로 추세선을 이용하시면 되고 반대 방향 스윙 모닉이 나온 이후에 카운팅상 깨져서는 안되는 추세선이 깨졌다면 반대 방향으로 관점을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처음 그은 추세선이 가파르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점을 낮추면서 깨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점을 낮추지 않고 깨진다면 추세선을 신중하게 갱신해 나가며 반대 방향 스윙 모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소모닉을 기존 방향대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큰 스윙 모닉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는 추세선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원래 방향으로 소모닉을 봐주시고 스윙 모닉이 실패해서 손절이 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새로운 스윙 타점을 계속 찾으면서 소모닉은 별개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지 모드가 디폴트로 적용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라면 해지 모드를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소모닉 트레이딩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따라하려고 하면 막히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스킬들을 좀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스킬은 추세 스탠스와 관망 스탠스를 언제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스킬입니다. 추세 스탠스에서는 소모닉을 적극적으로 진입하시면 되고 관망 스탠스에서는 중모닉, 즉 스윙 모닉을 진입하시는 걸 시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조건 하에 추세 스탠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반대 방향 스윙 모닉이 존재하고 추세선이 깨졌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추세선이 깨진 방향으로 소모닉을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 방향 스윙 모닉이 존재하지 않지만 카운팅상 깨져서는 안되는 추세선이 심하게 깨졌을 경우에 소모닉을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망 스탠스는 반대 방향 스윙 모닉이 없는데 추세선이 깨졌을 경우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고 관망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반대 방향 스윙 모닉이 있는데 추세선이 아직 안 깨졌을 경우에도 스윙 모닉이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잠시 관망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 부분이 관망 기간이고 파란 부분이 추세 기간인데 천천히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스킬은 호가 양보입니다. 소모닉 통계상 절반 정도의 타점이 호가를 양보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호가 양보는 꼭 해주셔야 하며, 호가를 얼마나 양보할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트 10에서 20K 기준으로 $10 플러스 알파를 양보하시고, 비트 30에서 40K를 기준으로 $20 플러스 알파를 양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오스가 1.052달러에서 타점이라면 한 호가 플러스 알파를 양보한 1.054달러에서 지정가를 거시면 되고, 리플이 0.4713달러에서 타점이라면 두 호가 플러스 알파를 양보한 0.4716달러에서 지정가를 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모닉 트레이딩의 익절, 손절, 트레일링 스탑은 기존 하모닉 트레이딩과 다릅니다. 1차 익절가는 무조건 0.618AD이며 샤크의 경우 예외적으로 0.5CD에서 익절합니다. 그리고 2차 익절가는 무조건 1.0AD를 넘어서는 부분에서 트레일링 스탑으로 익절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추세 방향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추세가 터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손절 라인은 적혀있는 대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 트레일링 스탑은 0.618AD부터 시작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잡은 타점이 0.382AD만 치고 본절까지 돌아올 때는 본인의 포지션 위치에서 본절 치지 마시고 D점이 뚫리는 지점에서 약손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쌍저점을 치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링 스탑 기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익절가인 0.618 이전에는 절대 트레일링 스탑하지 마시고 0.618까지 움직인 후에 생기는 차트에서 추세선을 그읍시다. 이 추세선이 확실하게 뚫렸다고 판단될 때 스탑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0.618을 닿기 전에 추세선을 긋고 트레일링 스탑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스탑이고, 오른쪽 그림처럼 0.618에서 일부 익절한 후에 생기는 최전방 추세선을 이용해 그 최전방 추세선이 유의미하게 뚫릴 때 익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절 퍼센트 고정입니다. 리스크 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레버리지를 고정하지 마시고 최대 손절 허용 8%를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고정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번거롭지만 항상 하셔야 하는데요. 손절 라인까지의 퍼센트를 가격 툴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수료와 슬리피지를 더합니다. 진입 수수료는 지정가, 종료 수수료는 시장가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스탑로스는 시장가로 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슬리피지는 넉넉하게 0.1%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손절 라인까지의 거리가 1.5%고 수수료와 지정가, 시장가 각각 0.02%, 0.04%라고 하면 슬리피지와 함께 다 더하면 1.66%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인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손절 퍼센트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5%, 3%, 2%, 1%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5%가 최대 손절 허용 수치라고 하면 여기에 일전에 구했던 1.66%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버리지 3배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3배 100% 시드를 진입하지 마시고 6배 50% 혹은 12배 25% 이렇게 시드를 남겨두고 진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해지 모드를 통해 스윙 모닉에서 진입해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손절 퍼센트 고정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시드가 작으신 분들은 무조건 변동성이 큰 알트가 비트보다 손익비가 좋습니다. 무빙에 비해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알트가 더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레버리지를 고정하는 분에 한해서이기 때문에 알트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뭔가 잘못된 리스크 관리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소모닉 트레이딩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 소모닉 트레이딩의 장점은 추세 방향 매매이기 때문에 기존 하모닉 패턴보다 승률이 높다는 것이고, 기존 하모닉 트레이딩보다 손익비가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의 매매를 해봤을 때 평균 10번 매매당 50%씩 벌리는 걸로 추산되니까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 방법론을 가지고 돈을 벌지 못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타점이 잘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놓치면 포모가 엄청나게 오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팀 트레이딩을 하는 것뿐입니다. 종목 몇 개를 각자 맡아서 시그널을 공유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기 전까지는 이것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여러분에게 이 방법론을 공유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팀 트레이딩을 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소모닉 팀 트레이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톡방에 와서 저에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